슈퍼맨TV 김윤관입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이에요. 세종시 아파트 부동산에 관해서 이야기 드리는 건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다루잖아요, 지금. 첫 번째 시간에는 계약갱신 요구권, 갱신 거절에 관한 사항을 봤습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그 인상에 관한 이야기예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료 상한 보도록 할게요. 임대료 제한은 존속 중인 계약에서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갱신 시 임대료 상한 5%의 의미는 임대인이 요구하면 무조건 5%를 올려주어야 하나요? 라는 겁니다. 여기 2-라고 이제 같은 내용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차인이 원하지 않는다든지 서로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는 올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무조건 뭐 올리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시세보다 저렴하다라고 보면요, 임차인이 거절을 했다 하더라도 분쟁 조정 절차를 걸쳐가지고 인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5% 범위 내에서는 서로 합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할 때는요, 5% 범위 내에서는 서로 협의해서 올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이 분쟁 조정 절차를 걸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5%를 초과하는 갱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요?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데 이제 계약이 만료될 시기에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합의하에 임대료를 올리는 겁니다. 많이 2억에 살고 있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2억 5천으로 했다고 해요. 하고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요,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를 한번 주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조건으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해서 다시 계약갱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2년 살고 있다가 다시 체결해가지고 살다가 다시 계약갱신하니까 6년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시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로 5%를 초과하는 갱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할 때는 안 돼요. 아까 Q3은 계약갱신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에서 그렇게 되는 거고, 행사할 때는요 5%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Q4는 개정법 시행 전 이미 임대료 5%를 초과해서 증액하여 계약 연장 합의를 했대요. 했는데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해서요 임대료를 5% 범위 내로 조정할 수 있는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했다 하더라도 법 시행 전에 서로가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요,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서 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개정법 시행 당시 임대차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가 없겠지만은, 그렇게 한다고 하면 계약갱신 요구를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이고, 뭐 케이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제가 얘기한 내용들을 담아놓은 겁니다. Q3에 관한 내용을 케이스로 담아놓은 거고요. 전월세 전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계약갱신 요구를 행사할 시에 전세 월세로 전환이 가능한지요? 그러니까 전세를 월세로 전환이 가능하냐 이겁니다. 전세 월세 전환은요, 임차인의 동의가 없는 한은 곤란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곤란하고요. 두 번째, 법정 월차임 전환율 4%에서 2.5% 변경되면 존속 중인 계약에도 적용이 되는 것인지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정되는 시행령 시행 당시 종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하되 시행 후 최초로 보증금이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답니다. 이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지자체가 조례로 이렇게 한다 하면 소급 적용되는지, 지자체에 부칙에 적용되는 범위에서 결정된다고 하네요. 기타적인 내용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임차인이 동의가 없는 한은 곤란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기타사항,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된 주택 범위는 주거용 건물로 사용되는 거에서는 어지간하면 다 됩니다. 예. 주거용 사용되는 임대차면 된다라는 거, 이건 다른 법에도 있으니까 그때 적용하면 될 것 같고요.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지요? 라는 건데, 원래는 원칙은 안 돼요. 원칙은 안 되지만은 토지주택공사라든지 중소기업법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민트법의 임대료 상한에 관한 얘기인데, 이것도 5%에 관해서만 인상할 수 있다라고 본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일반 상담, 이거 외에 다른 사항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시려고 하면요, 여기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보통 국토교통부라든지 1599의 1번,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번, 여기다가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데다 하셔도 되지만 여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요 내용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을 한번 다시 짚어볼게요. 첫 번째, 계약갱신 요구권은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행사하면 된다. 계약갱신 요구권이 1회 한해서 행사 가능하다는 거고, 2020년 12월 10일 이후부터는요,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되는 것부터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 드렸고요.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 중요하고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중요한 조항, 그러니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조항들은 강행 규정으로서 무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서 9번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임차인이 계약 만료 기간에 맞춰 나가기로 했다가요, 이를 번복해가지고 계약갱신 요구권이 남아있는 기간 안에 행사할 수 있는지라는 내용입니다.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문서로 잘 남겨놓으셔야 돼요. 그렇게 나가기로 했다가 임대인이 뭣도 모르고 계약을 했어요. 다른 분하고 했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뭐 서로 나간다든지 이런 문자 내용도 없고 아무 내용이 없을 때는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행사를 하게 되면요, 받아줘야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임대인한테 큰 손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내용, 그 임대인이 중요하게 여길 내용입니다. 문서로 이런 것들을 서로 맞춰놔야 된다는 거고, 11번 보면 계약갱신 요구는 행사 시 임차인은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하는지 아니라는 거죠. 계약갱신 요구가 됐을 때도 임차인은 해지 통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해지 통보하고 나서 3개월 정도의 기간은 줘야 된다는 거 중요하게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 12번도 굉장히 중요해요. 1년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1년 후 계약 만료 때 다시 1년을 더 살 수 있습니다. 임차는요. 2년이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1년을 더 살 수 있어요. 1년을 더 살고 나서 또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중요한 내용이고, 임대인이 그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보면 8번 사항이 있어요. 이거에 보면 본인이 입주한다든지 직계존비속에 입주할 때는 갱신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계약갱신이 거절됐어요. 됐을 때는 2년 기간 안에는 임대차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또 면책 사유가 있잖아요. 뭐 갑자기 누가 사망했다든지 뭐 직장 문제라든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할 수 있다. 다른 분한테 임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2년이라는 기간이 있지만 이런 부득이한 면책 사유가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내가 거절을 당했어요. 거절을 당했을 때는 거기서 주인이 2년간 동의했는지 아니면 새로운 임차인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주겠다라는 거고, 근데 여기 보면 5번에 보면 공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건 Q3번입니다. 임대인하고 임차인 합의로 5%를 초과하는 갱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5%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이 체결됐을 경우에는 만기 시에 다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 시에는요, 5% 초과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그 나머지는 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월세 전환하는 거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거, 이런 내용들이니까 뭐 기존에 많이 들었던 내용들일 거예요. 내용들이고 뭐 중요한 사항들이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으로 임대차 보호법, 임대 3법의 주요 내용들을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콜센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콜센터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국토부 1599-00001번, 그리고 국번 없이 132번 법률구조공단이에요.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